안녕하세요. 공룡 실내건축입니다. 오늘은 미스 반데로의 2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 앞부분에서는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뒤쪽에는 미스 반데로에가 미국으로 망명을 한 이후에 펼쳐진 그의 건축 세계, 그 중에서도 판스워스 하우스가 동양 건축과 얼마나 닮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박람회에 독일이 독일관으로 지었던 건물인데요. 그때 이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이 많은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뭐 지금 보면 요즘 수준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건물 같은데 말이죠. 그럼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이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은 철, 유리, 대리석을 사용해서 면이 만들어서 공간의 다양한 변화를 표현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건물을 지으면서 우연히 발견한 줄무늬 만호 원석의 크기에 맞춰서 천정의 높이를 3천으로 결정을 했고요. 또 회색과 녹색이 들어간 반투명 유리를 사용해서 녹색의 대리석과 무늬가 유려했던 트레버틴 대리석과의 조화를 통해서 공간에 고급스러움을 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미스 반데로에 씨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 반데로에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미스 반데로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미스라고 많이 하더군요. 아무튼 제가 이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을 짓기 전까지 저는 페터 베렌스 사무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철과 유리, 당시에 새로운 신소재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익힐 수 있었던 저에게는 저를 만들어준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었죠. 그리고 네덜란드 건축가였던 핸드릭 베를라허가 벽돌 다루는 것을 보고서 소재에 대한 건축가의 태도를 배웠고요. 또 베를린에서 열렸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전시회에서 공간의 유동성에 엄청난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가르침에서 제가 계획한 것이 이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입니다. 이처럼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은 금속 기둥, 그리고 넓은 판유리, 그리고 패턴 대리석, 이것들을 통해서 면을 통한 다양한 공간의 변화와 구성을 이룩한 그런 건축물이고요. 그를 통해서 미스가 주장했던 적은 것이 많은 것이야, less is more를 표현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이 지난 다음에 지어진 빌라 투겐타스인데요. 이 건물은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에서 미스가 추구하려고 했던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제 주거 공간으로 완성했다는데 그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에 있는 건 아니고요. 체코 브루노에 완성된 엄청난 크기의 이 집은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신 것처럼 약간 비탈면에 지어져서 도로에서는 단층처럼 보이지만 사실 3층 주택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핵심은 2층 거실 공간인데요. 이곳에는 값비싼 그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에서 봤던 값비싼 오닉스 돌로 만든 벽, 그리고 미스가 직접 디자인한 의자와 가구들이 놓여 있고요. 특히 정원을 향해서 있는 대형 커다란 유리창은 우리나라 한옥의 들개물처럼 전동 기계 장치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커다란 거실 내부를 외부 공간화 시킬 수 있는, 바로 외부 공간을 내부로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껍데기는 유리와 철, 그 다음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만 동양의 간략함과 비움이 어느 정도 표현이 돼 보이시는가요? 뭐 이처럼 잘 나가던 미스가 활동을 열심히 이어나가면서 당시 종합예술학교였던 바우하우스 교장도 역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우하우스가 활동하던 기간에 독일에서는 나치당이 서서히 떠오르게 되죠. 뭐 나치가 처음부터 바우하우스를 공격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우하우스를 포함한 모더니즘 건축과
디자인 역시 한동안 나치당이 주관하는 일을 맡으면서 서로 공존할 수 있었죠. 그러나 마지막 교장이었던 미스 반데로에와 같은 인물은 약간 보세요. 고집이 세 보이지 않으시나요? 어, 나치와 일할지언정 근본적인 부분에서 자신의 예술관과 타협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치당 내부에서도 미스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많은 바우하우스 사람들이 이 나치를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나치당 내부에서도 모더니즘을 비게르만으로 규정하고 또 모더니즘이 사회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자 나치는 바우하우스를 포함한 모더니즘 계열의 문화를 공격하게 돼서 결국 바우하우스는 문을 닫게 되지요. 바우하우스에 대한 자료는 제가 바우하우스 동영상을 올렸으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미스는 다 접고 내가 니들과 예술관을 타협하느니 차라리 내가 뜬다.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말 안 들으면 모더니즘은 비게르만으로 규정하겠다. 알았다, 알았다. 간다고. 내가 니들과 협의하느니 차라리 미국으로 간다고. 이처럼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스는 일리노이 공과대학 건축학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그의 예술관을 펼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판스워스 하우스라고 1946년부터 1950년까지 지어진 미스의 작품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철골 기둥 구조의 건축술 덕분에 벽이 필요 없어지고 또 벽이 있던 자리에 투명한 유리를 사용해서 내부와 외부를 하나의 영역으로 확장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건축은 한마디로 동양의 나무 기둥을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신 것처럼 철골 기둥으로 바꾸고요. 또 우리가 사용했던 창호지를 지금 보고 계신 투명한 유리창으로 바꾼 셈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기본 구성은 동양의 건축 기법을 따르면서도 그 재료는 20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강철과 넓은 판유리를 사용해서 새로운 문화적 융합을 일으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판스워스 하우스는 땅에서 살짝 띄어져서 지어졌는데요. 기둥 구조만으로 완전한 동양식 공간의 주택을 구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이 가끔씩 강이 범람해서 침수되는 지역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 침수를 피하기 위해서 집을 땅에서 조금 띄어서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둥 구조를 사용해서 집을 반쯤 정도 올려서 지었는데요. 집에 거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지금 보고 계신 넓은 중간 정도 높이의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이 데크를 밟고 올라가면 한 번 더 지붕이 덮인 두 번째 데크가 나오는데요. 그 공간을 거쳐서 집으로 실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공간의 구성은 우리나라 한옥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한옥에서 방에 들어가려면 지금 땅에서 계단을 밟고 기단을 밟고 올라가고 거기서 신발 벗는 이 디딤돌판을 딛고 대청마루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붕이 덮고 있기는 하지만 뒷뜰이 뻥 뚫려서 장독대가 보이는 이렇게 넓은 대청마루를 거쳐서 그러니까 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한번 올라가고 다시 한번 올라가서 객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스의 판스워스 하우스에서 보이는 첫 번째 데크는 기단부, 두 번째 데크는 한옥의 대청마루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들어간 집은 기둥 구조, 철제 기둥이긴 하지만 기둥 구조로 되어 있고 한옥에서 창호지가 감당하던 벽은 모두 유리로 된 구조를 가지고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서양인들에게 이 건물은 정말 센세이션한 깜짝 놀랄만한 건물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익숙하지만 서양인들 눈에는 굉장히 낯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디자인을 본 판스워스 부인께서 벽도 없이 유리로 다 열려있는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건축가를 소송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다 보니 1946년에 시작된 공사가 4년이나 걸려서 1950년에 완성되게 이르는데요.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신 것처럼 강이 범람해서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것이 더 운치 있고 또 동양의 미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 판스워스 부인의 항의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은 서양인들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리스 문명 이것들은 전부 벽식 구조, 벽돌식 구조의 주택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려받은 DNA가 수천 년 동안 쭉 둘러싸인 집에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기둥 땅땅땅 박아놓고 유리창 깨끗한 유리창으로 뻥 뚫린 오픈해서 살아라 이러니 얼마나 놀랄지 상상이 갑니다. 미스는 동양식 기둥 건축의 화끈한 도입으로 인해서 건축주에게는 고소를 당할 정도로 안 좋은 평을 받았지만 이것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칭송받는 기념비적인 건축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동경하면서 배우고 있는 서양의 근대 건축은 산업혁명이 가지고 온 재료의 혁신, 그 혁신에 동양의 전통 건축의 특징들을 잘 조합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왼쪽에 보고 계신 판스워스 하우스하고 오른쪽에 보고 계신 안동 도산서원의 만대로하고 느낌이 어떠신지요? 요거 그대로 뺏겨갔다 얘기해도 거짓말 같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유리 대신에 창호지가 붙어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전통 건축 같지 않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미스 반대로의 건축의 진정한 의미는 동양 건축이 가지고 있던 따뜻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재료를 차갑고 깔끔한 금속과 유리를 사용해서 완벽하게 재현, 완벽하게 조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디테일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역동적으로 흐르는 공간에서부터 무한히 확장되는 공간까지 하나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건축에서의 최고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그칠 줄 몰랐던 그의 노력이 위대한 건축을 탄생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수평의 순수하고 절제된 부재였던 철과 유리 그리고 콘크리트의 나열은 엄격한 배열의 구조와 만나서 다소 단조로움을 낳았을지 모르지만 개방적이면서도 유동적인 공간을 연출시켰던 이 미스 반대로의 건축은 다양한 재료보다는 단순한 재료의 반복된 사용으로 인해서 공간의 통일감을 극대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그는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표현적이면서도 조화로운 건축이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또 그러한 정신적인 목표를 위해서 이상적인 사고를 이용하는 엄밀한 디자인 과정을 적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의 역할, 그것은 속한 문화의 의미와 중요성과 소통하는 것이고요. 또 이를 실천했던 건축의 선구자였다고 저는 감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새 시대의 선구자가 되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